的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선생님입니다. 오늘 배울 제목을 선생님과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물질 만능주의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요. 여러분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잘 챙겨 드시나요? 저는 점심에는 햄버거나 샌드위치를 자주 먹어요. 지난주에도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 내내 점심에는 인스턴트 음식을 먹었네요. 이렇게 저는 거의 매일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셈이에요.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치기가 쉽지 않네요. 오늘 배울 첫 번째 문법은 는 셈이다, 은 셈이다입니다. 이렇게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 내내 햄버거나 샌드위치를 먹는 저는 매일매일 먹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먹는 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죠. 이렇게 사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앞뒤의 상황을 따져볼 때 그런 정도이거나 그러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이 문법을 사용합니다. 동사와 함께 쓰이고 과거로는 은 셈이다, 현재로는 는 셈이다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예문을 보면서 는 셈이다, 은 셈이다의 문법을 더 자세히 공부해 볼까요? 1번. 제 월급의 반 이상을 저금하니까 많이 저축하는 셈입니다. 한 달 월급 중 반 이상을 저금하는 것은 많이 저축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월급의 반 이상을 저금하니까 많이 저축하는 셈이다 라고 했습니다. 2번. 100명 중 99명이 찬성했으니 거의 다 찬성한 셈이다. 여기에서 99은 99를 의미하죠. 그래서 100명 중 99명이면 99%가 찬성했으니까 한 명 빼고는 모두 찬성한 거죠. 거의 모두 찬성한 것과 같습니다. 거의 다 찬성한 셈입니다. 3번. 임금은 올랐지만 물가가 더 많이 올랐으니 결국 임금이 안 오른 셈이죠. 여기에서 임금은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입니다. 월급, 급료, 봉급, 수당 등이 있습니다. 임금, 즉 월급은 올랐는데 물가가 월급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임금이 안 올랐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임금이 안 오른 셈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4번. 지난번에는 자네가 이겼고 이번에는 내가 이겼으니 서로 비긴 셈이네. 여기에서 자네는 너의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비기다는 서로의 실력이 비슷하거나 같아서 이기고 지는 것을 가리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번에는 상대방이 이겼고 이번에는 내가 이겼으니까 서로 1대1로 비겼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긴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문법을 사용해서 서로 비긴 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5번. 주최 측에서 숙박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니 이번 여행은 거의 무료인 셈이지. 여기에서 주최는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기획해서 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행사나 모임을 기획하는 기관에서 숙박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이번 여행은 무료, 공짜인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의 무료인 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앞에 명사가 붙어서 인 셈이다가 되었네요. 이렇게 문법 는, 은 셈이다는 와, 과, 거의 마찬가지다 라는 의미로 상황을 따져보고 결론을 지을 때 사용합니다. 사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앞뒤 상황을 볼 때 그런 정도이거나 그러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이 문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책 388쪽 문제를 풀면서 연습해 볼까요? 상황을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함께 보면서 는, 은, 셈이다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1번 문제의 상황을 봅시다. 내 방 친구는 보통 10시 전에 집에 오는데 나는 보통 12시에 집에 온다. 오늘은 11시에 집에 왔다. 사실 12시나 11시나 늦은 시간이라는 것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12시에 집에 오는 것을 생각하면 11시에 집에 오는 날은 다른 날보다 일찍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날은 12시에 오는데 오늘은 11시에 왔으니까 저는 오늘 일찍 온 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것과 같이 2번부터 5번까지 상황을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도 함께 말해 볼까요? 두 번째 상황을 봅시다. 보통 때는 아침밥을 한식으로 준비해서 먹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우유 한 잔밖에 못 마셨다. 나의 생각을 볼까요? 아침을 먹었다. 또는 아침을 못 먹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한식으로 준비해서 먹는 나에게는 아침을 못 먹은 것과 같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아침에 밥을 안 먹고 우유를 마셨으니까 오늘은 아침을 못 먹은 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상황도 볼까요? 올해 친구 회사는 월급이 1%도 오르지 않았는데 우리 회사는 월급이 3%나 올랐다. 하지만 물가는 5%나 올랐다. 그럼 나의 생각은 월급이 올랐다일까요? 월급이 안 올랐다일까요? 이 상황을 보면 친구 회사는 월급이 오르지 않았지만 우리 회사는 월급이 올랐습니다. 월급이 오르기는 했지만 물가가 5%나 올랐기 때문에 회사 월급이 3% 오른 것을 생각하면 월급이 오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월급이 오른 것보다 물가가 더 올랐으니까 월급이 안 오른 셈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번째 상황도 볼까요? 이번 읽기 시험에서 90점을 받았는데 우리 반 학생 10명 중 9명이 90점 이상을 받아서 나보다 잘했다. 그럼 나의 생각은 읽기 시험을 잘 봤다일까요? 읽기 시험을 잘 못 봤다일까요? 90점이면 사실 시험을 잘 본 거죠. 그런데 반 학생 10명 중 9명이 90점 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두 나보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험을 못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 친구들이 다 읽기 시험에서 90점 이상을 받았으니까 저는 읽기 시험을 잘 못 본 셈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상황을 볼까요? 옆반하고 농구 시합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졌고 이번에는 우리 반이 이겼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반이 선수도 한 명 적었다. 그럼 나의 생각은 서로 비겼다일까요? 우리 반이 이겼다일까요? 지난번은 옆반이 이겼고 이번에는 우리 반이 이겨서 사실은 비긴 거죠. 비기다는 서로 실력이 비슷하거나 같아서 이기고 지는 것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두 팀의 점수가 같으면 비긴 거죠. 그런데 우리 반의 선수가 한 명 적었으니까 점수는 같지만 우리 반이 더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를 한 거니까
이겼다고 말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우리 반이 이긴 것이나 다름이 없죠. 는, 은 셈이다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우리 반이 선수가 한 명 적었으니까 이번 시합은 우리 반이 이긴 셈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는, 은 셈이다는 사실은 꼭 그렇지 않지만 앞, 뒤의 상황을 짐작해 볼 때 그런 정도이거나 그런 결과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자, 여러분, 문법이 이해가 되지요?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이해가 되셨다면 이 문법을 이해한 셈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법도 볼까요? 두 번째 배울 문법은 이라야, 라야입니다. 명사 뒤에 붙어서 앞의 조건에서만 뒤에 있는 문장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 갑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남자는 누구나 모두 군대에 갑니다. 그런데 건강한 남자만 갈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가기 위한 조건이 바로 건강한 남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군대에 가기 위한 조건을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할까요? 네, 건강한 남자가야 군대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 예문을 보면서 이라야, 라야 문법을 더 자세히 공부해 볼까요? 1번. 그 영화는 성인이라야 볼 수 있다고 한다. 영화라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영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에 제한이 있는 영화도 있는데요. 영화를 관람하는 조건이 성인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조건을 강조해서 말할 때 성인이라야 라고 말합니다. 명사 성인은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라야가 쓰입니다. 2번. 결혼한 사람이라야 저희 동호회 회원 자격이 됩니다. 이 동호회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호회에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바로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라야 동호회 회원 자격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3번. 이 문제는 전문가라야 풀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강조해서 말할 때 이라야, 라야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라야를 사용했습니다. 4번. 이곳에서는 18세 이상이라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운전이 가능한 나이가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18세 이상만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18세 이상이라는 나이의 제한이죠. 그래서 18세 이상이라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5번.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네요. 여기에서 참을성은 참고 견디는 성질을 말합니다. 잘 참아내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바로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는 의미로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예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라야, 라야는 조건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명사 뒤에 붙어서 명사의 그 조건에서만 뒷문장과 같은 결과가 나타남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받침이 있는 명사 뒤에는 이라야, 받침이 없는 명사 뒤에는 라야를 씁니다.
자, 그럼 책을 보면서 연습해 볼까요? 책 389쪽을 보세요. 다음 안내문을 보고 질문에 대답하는 문제입니다. 안내문의 상황에 따라 조건이 제시되어 있네요. 이라야, 라야 문법을 사용해서 조건을 말해보세요. 먼저 예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내문을 보세요. 영화 포스터네요. 자유연애라는 영화입니다. 먼저 아래에 있는 질문을 볼까요? 지금 상영하고 있는 자유연애는 몇 살부터 볼 수 있나요? 여기에서 상영하다는 극장에서 영화를 관객들에게 공개하다의 의미입니다.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나이는 19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19세 이상 관람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19세 이상 관람가는 19살 이상인 사람만 관람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9살 이상이라야 자유연애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겠네요. 이 예문처럼 나머지 4개의 안내문을 보고 여러분도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안내문을 보세요. 사원 모집 안내문이네요.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대졸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대졸은 대학 졸업의 줄임말입니다.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바로 대학 졸업 이상인 사람이죠. 그럼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해볼까요?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에 지원할 수 있어요? 아니요. 대졸 이상이라야 회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은 안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안내문도 볼까요? 놀이공원 안내문이네요. 방학을 맞이하여 초등학생 할인을 실시합니다. 여기에서 맞이하다는 앞에 명사를 쓰고 명사 을을 맞이하다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새해를 맞이하다, 생일을 맞이하다 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방학이 되어서 초등학생 할인을 실시한다는 안내문이네요. 초등학생만 할인이 됩니다. 조건은 바로 초등학생이죠. 그래서 주말에 월드랜드에 가려고 하는데 중학생도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 초등학생이라야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대화를 완성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네 번째 안내문도 볼까요? 네 번째 안내문은 송년 모임 안내문입니다. 여기에서 송년은 한 해를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12월 말에 송년 모임을 많이 합니다. 이 송년 모임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 동반입니다. 여기에서 동반은 일을 하거나 어디를 갈 때 함께 짝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부 동반은 부부가 같이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대화를 한번 써볼까요? 이번 주에 남편이 출장 갔는데 혼자서는 송년 모임에 참석할 수 없겠지? 응, 이번 송년 모임은 부부 동반이라야 참석할 수 있대. 마지막 5번째 안내문을 봅시다. 사은품을 증정한다는 백화점 안내문입니다. 여기에서 증정하다는 어떤 물건을 성의 표시나 축하 인사로 주다의 의미인데요. 사은품은 감사하는 마음을 대신해주는 물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물건을 산 고객, 구매 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한다는 안내문입니다. 그럼 대화를 한번 써볼까요?
대화를 완성하셨나요? 물건만 사면 누구나 사은품을 받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이라야 사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었죠? 네, 3만 원 이상 물건을 구입한 고객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라야, 라야는 앞에 조건이 있어야 그 뒤의 문장과 같은 결과가 있음을 강조해서 말할 때 쓰는 문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공부한 모든 학생들이 한국어를 다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선생님과 공부한 후에 혼자서 복습을 열심히 한 학생이라야 한국어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